사람들은 몰라. 실패할 리가 절대 없어. 어떻게 알겠어? 3명 이상이 같은 곳을 쳐다보면 그 주변 사람들 모두 그것을 쳐다보게 되잖아? 우리가 같은 말을 하면 그 말은 사실이 되는 거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수원 일대에서 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정씨 일가가 재판받고 있는데요. 6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 계약을 유도하고 많게는 법정 수수료의 16배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노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씨 일가와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빌라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을 우려했지만 당시 공인중개사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확실하게 안전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이 월세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전체 전세였으면 근저당 금액이 8억이 아니라 10몇 억, 20몇 억 해야겠죠.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 근저당이 있어서 이 건물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추천해 주시긴 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걸 믿고서 갔죠. 정씨 일가가 저지른 대규모 전세 사기 과정에서 수십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공모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약속받고 전세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정씨 일가로부터 높은 중개 수수료를 제한받고 고액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임에도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초과 수수료가 월세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전세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까지 됐었어요. 이들은 중개한 물건 540건 가운데 380건, 70%는 법정 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많게는 법정 금액의 16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많게는 법정 보수의 16배에 해당하는 건당 500만 원을 지급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부동산 관계자들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씨 일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HBC 노성원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먼저 와 계셨군요. 네, 앉으시죠. 오늘도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전세 사기 피해자들 문제로 국민들이고 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장관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서야죠. 그래요, 법무부 장관님. 그래야죠. 말만 무성하고 해결은 정작 제자의 걸음이니 우리 피해자들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도와야 됩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좀 실질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39대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삶의 기본적 터전이자 안정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안을 떨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오늘 논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나 서류로 인해 피해자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법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재발 방지 체계 마련입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히 일부 사기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 허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기 행각이 가능했으며 우리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확충하고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모든 제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의 고취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들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안전망 강화입니다. 피해자들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을 잃은 이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찾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지원, 주거지 제공, 법률 상담 등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논쟁의 장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전세 사기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눈은 우리에게 향해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김성규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업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 방안입니다. 현재 부동산 컨설팅업자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공인중개사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컨설팅업자들이 전문성을 가장하여 임차인을 기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컨설팅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컨설팅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자격 요건 및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법안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컨설팅업자들이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범죄에 가담할 경우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직접 가담하거나 중개 과정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가 정기적으로 중개업자의 거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그의 안심전세 플랫폼과 연계하여 부실 중개 물건 목록 및 부동산 시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재산 현황, 보증보험 가입 상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경우에 처벌과 형량을 강화할 것이며 쌍방대리를 엄격히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며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확인과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 형태가 다양해지고 피해자의 수와 규모가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가중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국가의 규제와 처벌이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컨설팅 업체 규제에 대한 법무부의 브리핑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피해자 선정 완화, 둘째, 선구제 후 회수 실시, 셋째, 전세권 설정 동기의 의무화입니다. 각각의 세부 내용은 배부된 자료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장관님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민준입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토부가 주장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은 경공매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피해자들을 위해서 현재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LH가 양도받고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여서 그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니 피해자분들은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이후에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인 경매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권리관계와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면 그때 돼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낙찰률이 평균 67%에서 68%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림잡으면 30%의 경매 차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이 피해 대책은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초 10년 동안은 무상 거주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도 50%에서 70% 할인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도 가능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20년의 추가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셈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고 다가구 주택도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 비율대로 배분하여 지원한다면 피해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측면을 생각했을 때 경공매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22년 전세 사기가 남발하자 저희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를 해왔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진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방금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LH의 매입 후 공동임대주택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고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의 강화, 안심 전세 앱 등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지금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수가 날이 갈수록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4년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1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또한 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 동안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 9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속한 피해 구제입니다.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해서 최우선 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뒤에 주택 매각을 통해서 금액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으로 피해자들을 피해서부터 신속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아니요, 선구제 후 회수는 안 됩니다. 선구제라는 게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건데 전세 사기만 사기입니까? 주식 사기 피해자, 가상화폐 피해자 등 많은 피해자들이 즐비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만을 하다니요.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전세 사기 피해자만 구제하는 것은 무리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 저축을 위해 정부에 잠시 맡긴 돈입니다. 이 돈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쓰다가 회수가 안 될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나 국민주택 채권 매수자들에게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관장으로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경매 방법입니다. 경매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말이 맞습니다. 선 구제호 회수 방안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 구제호 회수 방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3조에서 4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회수는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대규모 예산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막대한 피해가 가게 될 뿐더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 됩니다. 또한 현재 허그의 주택도시기금 예우자금 규모는 2022년 28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18조 원으로 10조 7천억 원가량 급감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3월에 13조 9천억 원으로 1분기 만에 4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피해자의 보증금 선 구제를 위해 적게는 4천억 원, 많게는 4조 원까지 기금 사용이 불가피할 것인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으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집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피해자들이 보증금 채권을 얼마에 매수할지 평가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므로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작동에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채권 평가를 위한 절차 규정이 미비해 서로 경합한 채권자가 몇 명인지,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누군가 반환 채권의 가치를 산정한다고 해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공공이 채권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택지지구 개발 때 편입되는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취득하는데 사업자와 소유자 간의 의견 충돌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신속한 피해 구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 허그의 재정상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별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주택보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희 허그의 전체 보증 잔액은 이미 지난해 말 기준 618조 2,549억 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657조 원 규모에 맞먹습니다. 작년 말 대비 22조 원이나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손실 규모는 1993년 허그 설립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래의 허그의 빚을 국민들이 혈세로 갚을 생각에 너무 저는 참 우려스럽네요. 맞습니다. 허그의 재정 상황도 심각하고 회수책 또한 불투명한 상태에서 선 구제를 하자는 건 좀 괜히 피해자들을 기대하게 해놓고 정작 해결하지 못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토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절대 반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사기만 사기도 아니고 다른 금융 사기 피해자들도 많은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 도시 기금을 쓰는 것은 무리입니다. 애초에 계약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잘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전세 사기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국토부 장관님, 만약에 장관님 가족 중 한 분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너가 계약할 때 애초에 잘 확인했어야지 라고 말하실 겁니까? 그리고 앞서서 개정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죠. 장관님, 오히려 이렇게 논의만 계속되는 게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하지 못하고 더 질질 끄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깡통 전세, 이중 계약, 신탁 부동산 사기, 불법 건축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선구제 후 회수 방식 택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오랫동안 감내해야 하기에 사회적 신뢰도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불린 만큼 큰 충격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앞서 행안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법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모두를 환급받기를 원하지만 특별법에서는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추후 개선이나 보완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피해자 중심의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특별법을 분석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전세사기 특별법엔 내부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최대 5억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크고 빌라 등의 경우에는 5억 원으로 피해자 인정 대상이 될지 몰라도 이게 아파트 전세 사기건으로 확대되면 특별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2년 한시법이지만 전세 사기 사건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건 발생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결함을 파악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각자 도생한 나라가 아닌 날로 발전한 사기 수법에 대해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정부 측과 온 부처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본인의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묻힐까봐 피해 구제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며 발벗고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 억울함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일평생을 일하며 자금을 마련한 것인데 한순간에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과 주거할 공간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안 정책 및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을 외면하는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은 내 잘못인 것 같다.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고 집을 잃었다. 전세 사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될 줄 몰랐다와 같은 억울한 심경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안은 집을 잃은 것도 빚을 갚는 것도 모자라 억울한 제3자가 이자까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생 저축한 금액으로 어렵게 집을 구한 피해자들은 설렘과 기쁨으로 계약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기였고 남는 것은 허망함, 좌절감뿐이었습니다.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법안과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사기범들은 더 복잡한 사기 수법으로 악랄하게 사람들의 집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앗아갈 것입니다. 법적 처벌을 엄격히 해서 전세사기범들에게 큰 책임을 묻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집은 곧 삶이자 생명입니다. 10년간 무이자 대출이라는 대출 지원 중심의 현행법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빚더미에 앉게 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들이 일상을 조속히 되찾기 위해서는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을 중점으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여 시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 법무부는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의 힘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 한 분 한 분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세 사기 피해자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국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높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았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증명을 받아야지만 피해자로 인정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현 정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과 피해 확인서를 보유해야지만 법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문과 피해자 확인서가 없다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지원 정책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너무 어렵고 발급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돕지 못하는 문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의 정책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에스크로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국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아니라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간에서 검증된 에스크로 회사나 담당 변호사가 임시로 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거래 확정 시에 매수 매도자가 모두 서명을 해야 모든 거래 대금이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방식으로 전세 사기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외 사례라도 착목해서 전세 사기 막아야만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매를 유예하는 것은 임시 주거권을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재산과 집을 잃은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과 경매 유예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를 받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당일날 오후에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함을 간청드립니다. 이미 저희 허그 측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굳이 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행안부 장관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아는 거랑은 좀 다른데요. 저는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24년까지 4년 동안 전세 보증 이행을 거절한 사례가 대략 400건, 보증금 액수로는 약 700억 원이라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앞에서 왜 거절하는지 밝혔는데 행안부 장관님께서는 제 발언에 집중하지 않으신 겁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차인들을 선구제해준다 하여도 많은 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그럼 저희는 누굴 믿고 구제를 해주나요? 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의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의 제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허그 기관장님,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까? 애초에 허그가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살펴보니까 국민들 상대로 책임 회피한 사건도 있으시던데.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조작하여서 전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작성하여 계약서를 제출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저희는 단순히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조건이 맞지 않다고 일괄 거부해버리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절해버리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누굴 믿습니까?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보시긴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많은 피해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고려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너무 피곤해집니다. 국토부 기재부 장관님들 혹시 피해자 입장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피해자들은 절망감과 무기력증으로 공황장애, 수면장애까지 겪고 있고 해결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나 과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데도 현재 법안 꼭 유지하셔야 되겠습니까? 허그 기관장님, 그 발언은 좀 선 넘으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를 회피하고 싶으신가 본데 지금 뉴스를 좀 보십시오. 국민들 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면은 시민연합까지 생기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연합이 생겼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법무부 장관님 말씀 동의합니다. 저희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 이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황을 들으니 전세 사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더 발언하고 싶은 장관님들 계십니까? 저희 법무부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가지 개정 사항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가 확인되기에 피해자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 전세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로 볼 때 임차인은 채권자, 임대인은 채무자입니다. 대부분의 보증금 위반한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추가로 발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법률안 개정안 말고는 다른 개정 방안이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안전한 전세 물건만을 중개하도록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세 사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민간 합동 조직을 구성하고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의 감시와 예방 관련 활동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행법과 현행 제도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와 정책적 대응이 이번 개정안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법무부 장관님 의견 잘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 지원이 보장되면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는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진정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저희 국토부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됩니다. 5월에만 전세 사기 관련 토론회를 3번이나 개최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모든 기금은 원래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기본적으로 입주자 저축 및 국민주택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부합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걸로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용도라든지 운용,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별회계 등에 관한 출자라든지 출연 또는 융자가 가능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구제 후 회수가 도입될 경우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구제 후 회수는 모든 전세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임대인에 대해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라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한 명의 임대인에게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한 명의 임대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은 다른 경제사기 피해자 지원의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소수의 국민들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피해자의 부주의나 지식 부족 등 피해자의 잘못도 적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수만 약 36,000명이고 피해자 평균 보증금이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채권 가치 평가를 통한 선구제 후 회수는 실제 작동이 어렵고 작동된다고 해도 제시된 가치에 대하여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입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정부가 모두 도우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피해든 사정이 딱하다면 모두 나라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건가요? 선구제를 하고 제대로 회수만 한다면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회수가 거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주택기금도 국민이 청약을 위해 맡겨둔 돈인데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 사용으로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자리해 주신 장관님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단순히 정책 의결이 아니라는 점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밖에선 저희들의 회의 결과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오늘 이 자리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특히 선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계속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채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다 못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8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하나의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전세 사기 피해는 증가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사각지대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적시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도 법무부 장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 시점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간접적인 지원책들이었습니다. 현 시점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방안으로 선구제 후 회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들 전체의 72%가 2030 청년들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의 꿈꿔왔던 주거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기분을,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경제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아둔 재산의 전부 가까이 되는 돈, 또는 큰 마음을 먹고 마련한 주거 공간을 잃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삶에 대한 많은 회의감이 들까요? 한순간에 돈과 희망, 그 모두를 잃었다면 살아갈 힘을 내기조차 힘들다는 거 다들 이해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살아가보자, 일어나보자 결심을 가져도 구제의 현실은 바늘구멍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루, 이틀, 그리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감히 헤아려볼 수 없습니다. 사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 가장 의미 있고 필수 불가결한 대책임이 분명합니다. 잃어버렸던 인생의 꿈을, 무너져 버렸던 꿈을 일으켜 세우는 그 토대를 우리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적 장치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현재의 시스템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그들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임대인에게 속아서 평생 동안 모아온 전세금을 날리고 이제는 결혼까지 취소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이제는 주거 불안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의 박모 씨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가족들과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월세 내기도 버거운 형편이라서 자녀들은 친구 집에서 분산 거주하고 있고 박모 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겨우 모은 돈을 다 날렸다고 통탄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우리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구제 후 회수 도입을 적극 지지하기는 하나 재정 문제도 걱정되는 점이 사실입니다. 도입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있지만 과연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황을 외면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난 장관인데도 정책의 본질을 잊고 있었나? 피해자 구제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선구제 후 회수는 주택도시기금, 국가재정에 큰 문제가 갈 텐데.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입니다.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제가 최우선임을 잊지 않고 국가 재정에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권을 일부 매입하되 나머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 법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생각보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국토부도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른 부처들과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라도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다행입니다. 다른 부처 장관님들도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전세 사기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피해자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각 부처가 너무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저희 국민들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대책을 고민하는 역할이 저희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관님들,
단순히 지금 기금 문제와 회수율 문제로 피해자들을 돕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국민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국민들을 믿어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저희에게 신뢰를 가질까요? 물론 재정의 건전성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 회수라는 구원 제도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실제적인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구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문제가 우선순위인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재부 장관님께서는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정책이 위축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책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정된 삶을 살수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현재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고민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처 장관님들이 예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을 고려해서 LH가 먼저 경매를 통해 공공임대로 살 것을 제공하고 일정한 기준을 통해 거의 전 재산에 달하는 보증금을 잃은 임차인만 먼저 구제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담보가 잡혀 잘 팔리지 않는 공동담보 건물을 포함하여 매수하도록 하고, 경매가 끝나야 받을 수 있는 20년의 분할 상환 또한 순서를 바꿔 일정을 다시 조정한다면 부담이 훨씬 덜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LH가 위반 건축물까지도 매입 임대 건물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 중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보상해 주려고 노력하고, 부동산 및 대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하고 그리고 구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전세 제도 교육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그 기관장님, 위 사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 유형 중 시세 조작과 전세 대출과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대항력 확보 이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변동 내역을 통해서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후에 이상 징후를 통해서 조기 감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안심 전세 앱이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파인 앱의 등기 사건 변동 서비스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제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법무부가 브리핑했듯이 장기적으로 전세 사기 예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한다면 국민들이 정보를 알기도 더 쉽고 홍보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전세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상환하지 못한 전세 대출 채무는 보증서와 분할 상환 약정을 통해 최정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인 경락 대출의 경우는 전 지역 기준 감정평가액 79%,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완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왜 실제 현장에서는 저금리 대환 대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은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집 근처 신촌에 있는 어떤 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인천까지 가서야 대환 대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5대 은행에서 협조를 구했다는 국토부의 발표는 현실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처음 이슈화됐던 202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당시에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인하를 발표했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거절당했다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현행 금융 지원이 실제로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중은행에 대출을 강제할 수 없다 보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긴 합니다. 행안부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피해자 중심적인 금융 지원이 절실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잘못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범죄자와 그 가담자 대신 빚을 갚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이 당연합니다. 금융 지원이 정말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너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있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심사 기준이 피해자가 입증하기에 불합리하고 힘든 점을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특별법 요건의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확인서의 경우 5개월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하기 어려운 점을 고안하여 첫 발급 후 확인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하도록 하는 조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 사범들을 엄중히 벌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뭐 제안할 방안이 있습니까?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도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악용한 최초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에 대한 2차적 책임을 부과하는 특약사항 등을 추가해서 민사상 보전 처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실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경기 광주 전세 사기 사건과 인천 건축학 사건의 경우 경합법을 가중하여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과 주범 등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15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 기소나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들께서 나눌 이야기가 잠시 많아 보여 잠시 시간을 드렸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아직 정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적어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이 예산 사용은 줄이고 확실한 처벌과 구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장관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네요.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피해자들을 위한 대안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선구제 후 회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공매를 기반으로 예외적 구제 기준을 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나온 문제점과 같이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특별법 개정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정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그리고 피해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은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정문과 피해 확인서를 보유하지 못한 대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지원 정책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피해자들이 결정문과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모든 과정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3호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 컨설팅 업자들이 법적인 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바지 임대인 한 명의 명의로 2~3채 이상의 집을 계약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아서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확인서는 긴급 주거 지원이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전세 대출 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다시 이사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발급 후 확인서를 사용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하고 용도의 제한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금융정책도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기 피해자 지원 금융정책들은 임대인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범죄 가담자 대신 빚을 갚게 하고 있죠. 따라서 선구제 후 회수가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 종류와 경중을 따질 수 있도록 피해 사실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피해 정도가 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정책을 제공하고 피해 정도가 적은 피해자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경공매 정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법이 최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즉, 개별 주택의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집주인 동의 여부와 비용이라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면 적은 수수료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의 경우 발급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달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별도의 판결 절차 없어도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전세권 설정 등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기대 효과로는 먼저 전세 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방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면 누구든 등기부를 발급받아 해당 주택의 과거 전세 이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위험도 크게 줄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직접 경매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땐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전세 사기 사건의 사후 처리가 훨씬 쉬워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 오늘 회의 결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의 브리핑을 통해서 부동산 컨설팅업 및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공인중개사 규제와 임대인에 대한 의무 규정의 시행안을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하여 경공매를 기반으로 예외적 기준을 두어 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증 부분에서의 완화,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의무화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안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하여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대과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요소는 국민통합입니다. 또 국민통합이란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사회, 경제적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모든 방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있어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우리 국무위원들은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의 국무회의는 최근 우리 국민들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전세 사기라는 안건에 대해 다루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안건에 있어서 각자의 의견을 좁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첨예하게 갈등하며 서로의 감정이 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사태를 통감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렇게 통합된 의견을 구체화하여 성공적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맞이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각 위원님들께서는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이들에게 폭력적이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정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힘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때 세간의 중심에 섰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전재산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신속하게 피해액을 보상받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정 이전 전세사기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어 저희 HBC와 인터뷰를 나누었던 피해자 A씨를 노성원 기자가 다시 만나봤습니다. 노성원 기자. 6개월 전 수원 일대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 재산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다소 부실했던 개정 이전의 전세 사기 특별법 아래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받으려면 경매 절차까지 들어가서 낙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니 여건이 어떠니 낙찰을 받아서 보상받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10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A씨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경매 낙찰을 기다리던 도중 선구제 후 회수의 개정안이 시행되며 더 이상의 기다림 없이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공매 방식으로는 이거 보상받으려고 거의 몇 개월을 기다리다가 결국 못 받았는데 개정안 실시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보상받았어요. 계속해서 경매가 유찰되는 바람에 언제쯤 구제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제 걱정을 좀 덜어내서 다시 본업에도 더 집중하고 일상으로. 이처럼 A씨를 비롯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 회수의 개정안 도입 이후 신속한 구제를 받으며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희망을 품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의 지속에 만족감을 표하며 각 부처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HBC 노성원이었습니다.